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델 Y 주니퍼를 실물을 보고 온 느낌을 좀 전할까 합니다. 그 외 테슬라에 관한 여러가지 또 뉴스들을 저만의 생각과 그리고 의혹에 대한 또 저만의 생각을 한번 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기 산호세에 가보면 그러게요. 산호세에만 일단 전시가 돼 있는데 팔로알토나 이런 데는 전시가 안 돼 있습니다. 산호세 테슬라 매장에 가면은 이제 주니퍼가 전시돼 있어서 그거를 보고 왔습니다. 아쉽게도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외모는 그렇게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외모를 따지진 않을까요. 근데 저희 와이프의 이런 의견을 빌려보면 도대체 전 모델과 그렇게 차이가 나냐.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이제 차에 잘 관심이 없으면은 그렇게 큰 임팩트를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란 게 이 옆면 있잖아요. 뒤는 확실히 바뀌었는데 그건 누구나 다 인지하죠. 전면도 아주 이렇게 일자로 사이버캡에서 이제 로보택시가 나올 그 앞에 전면 부분 디자인을 차용해서 임팩트가 확연히 느껴진 걸 저는 그래도 좀 알겠는데, 근데 이 옆면이 거의 전이자 현재 마지막으로 팔고 있는 그 모델의 디자인, 그러니까 충전하는 부분이죠. 이 옆면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타보니까 이제 모델 3에서 이미, 그러니까 리프레시된 모델 3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대부분 보여줘서, 단지 이제 좀 신기한 건 턴 시그널이 그러니까 이 스토크죠. 왼쪽만 살아 있습니다. 원래 버튼에 있어야 되는데 제 차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의 불편이 호소했나요? 그 부분은 모델 Y에 있어서는 그래서 왼쪽 스토크는 살아 있습니다. 그게 좀 신기했고, 몇 개 재료가 좀 고급스럽게 스웨이드라든지 그 내부의 이런 앰비언 라이트, 이건 모델 3나 현재 사이버 트럭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차용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저는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실물을 맞닥뜨렸을 때 느낌은 약간 바뀌긴 바뀌었는데 약간 솔직하게, 구독자님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전 임팩트가 크게 오진 않았습니다. 역시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맛으로 탄다라는 느낌을, 아니면 거기서 제가 더 임팩트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디자인은 신선한 맛은 있으나 역시 주행해보지 않으면은 그 진가를 알아보긴 좀 어렵겠다. 외모상으로는 저는 바뀌었는데 우악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영상이 이제 나왔죠. 이제 테슬라의 디자이너 분들이라든지 이제 관련 테슬라 측에서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유튜브 영상도 있으니까요. 보면 당연히 프론트 레어 디자인은 바뀌었다. 근데 옆면은 거의 그대로인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 대시보드의 머티리얼 바뀌었죠. 고급스럽게 아까 얘기했듯이 좀. 근데 이제 3에서 이미 어느 정도 임팩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링, 이제 쿨링, 그러니까 통풍이죠, 한국어로 하면. 그리고 이제 노이즈가 더 줄었고, 유리 소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타이어도 그렇고, 서스펜션도 바꿨고, 그래서 그거는 몰아봐야 알 것 같더라고요. 아직 몰아보진 못했는데, 바깥으로 보기에는 큰 그런 걸 느끼기에는 좀, 근데 이제 에어덕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브레이크를 더 시킨다든지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까지 엄청 근데 하긴 이런 게 하나하나 소소하게 모여서 차의 성능을 증가시키긴 하니까요. 디자인상 전면에 이런 브레이크를 시키기 위한 에어덕트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볼 수 있어서 그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뒤에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퍼포먼스 임프루브에 있어서 이제 EPA 기준으로는 3%인데 이건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영상에서는 Real World Driving Efficiency로 10% 가까이 향상시켰다고 하니까요. 참 정말 잘 쥐어짠다. 이런 부분들은 경쟁사가 쫓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들은 사실 배터리를 개선하는 걸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런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단순함과 효율을 추구하는 게 테슬라를 따라오기가, 이미 예전에 몬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까는 걸 보면은
배선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건 쉽사리 따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바뀌긴 바뀌었는데, 전 모델 걸 좀 많이 차용을 하긴 하는 것 같다. 그리고 3랑 이제 많이 공유를 하니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맛과 어떤 대량 생산의 효율성을 좀 균형을 잘 맞췄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예, 생각보다 임팩트가 좀 약했습니다. 역시 테슬라는 자율주행 맛으로. 예, 전면 카메라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몇 개 촬영한 걸, 예, 이렇게 참고 영상을 제가 아마 첨부를 할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난 영상에 대한, 또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좀 횡설수설하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저 일론 머스크만이 알겠죠. 테슬라만이 알겠죠. 제가 가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테슬라는 예측 불허의 기업입니다, 진짜. 근데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모델 X를 이제 없애려는 수순인 거 아니냐. 그것도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의견에 제가 동의를 못 하겠냐면, 이제 어차피 잘 안 팔릴 거 기존에 살만한 사람들한테 매출을 늘려서 쥐어짜기를 하겠다라는 의견에는 전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모델 S 때는 그걸 어느 정도 저도 인식은 했는데 모델 X, 이 SUV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12,500불, 사실상 소비자는 느끼기에 최소 12,500불이 올라간 거거든요. 뭐 주에서 보조금이 거의 이건 비싼 거라서 안 나오긴 하는데 뭐 있는 동네도 있을 테니까요. 그것까지 하면 그거 이상인데 12,500달러면은 지금 환율로 거의 뭐 한 1,8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비자한테 전가된 이 1,800만 원이 테슬라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5,000불만 올리고 결국 7,500불에 대해서는 정부 세금 보조가 안 들어와서 그런 건데, 그럼 결국 무한에 가까운 슈퍼차저 주는 거 그거 뭐 별거 안 된다고 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한 2,000불 치시면 결국 테슬라가 3,000불 매출 더 올리자고 결국 소비자한테 12,500불이라는 최소의 그거를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는 쥐어짜기 치고는 너무 소비자한테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애거나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 이제 리컨스트럭션이라든지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로보택시 쪽을 더 집중한다라든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지금 사이버 트럭은 텍스 크레딧을 이제 받습니다. 저는 못 받고 샀지만 그쵸. 뭐 고점에서 저도 비쌀 때 샀으니까. 그렇지만 미리 사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것에 굉장히 감사하게 느낍니다. 지금 사이버 트럭이 그래서 텍스 크레딧 받으면 모델 X보다 더 싼 상황이 나오게 됐습니다. 롱레인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사이버 트럭을 좀 밀어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렇게 정리할 수 있지. 다르네. 뭔가 있는 매출을 쥐어짠다. 제가 그리고 인벤토리도 확인했는데 남아있는 저희 동네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정치적 스탠스 때문에 반대 흐름이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안 만든 건지 남은 일단 제가 한번 들어가 본 결과로는 인벤토리에 별로 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지나보면 근데 다 알게 되겠죠. 결국 시간이 다 해결해 줄 문제인데 쥐어짜기에는 동의는 못한다, 정리하면. 왜냐면 본인 매출 진짜 찔끔 올리자고 텍스 크레딧이라는 7,500불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살 사람은 산다?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살 사람들은 그 정도 고려 안 한다? 근데 예전에 제가 매번 영상 만들지만 지금도 그렇고 미국 바뀐 거 없습니다. 모델 S가 아니죠. 저기 벤츠 S클래스도 폭탄 할인하는 나라입니다. 여긴 경쟁이 치열해서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런 시장 분위기를 베이스로 깐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길, 이제 새로운 모델 S 렌더링 이런 것도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패밀리 룩을 완성시키고 2026년에 모델 S가 리프레시 되는 거를 좀 대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좀 더 리즈너블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차량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모델 X를 사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고속도로에서 버려진 차를 누구도 안 치우고 경고 문구도 안 놓고 그 차가 1, 2차선을 막고 가로로 세상에 가로로 막고 있어서 그걸 다리 밑에 음영지역에 밤에 보이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박아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뭐 보험회사에서 카페인은 다 내긴 했는데 그 외에 세틀먼트 때문에 아직도 조사 중에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뭔가 테슬라가 이거 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차가 안전했기 때문에 고속으로 박았음에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에 좀 더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그때 지금 쟁점이 되는 게 테슬라 차에 갇히면 못 나온다. 그때 영상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열지도 않았고요. 소방관들이 와서 1초 만에 문을 다 열어버렸고요. 테슬라는 그렇게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런 장치들이 다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죠. 모든 양산품들은 뭐 100% 다 완벽한 게 아니니까 안에 인트랩먼트라고 해서 이제 갇혀서 뭐 화재라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빌어서 혹시나 왜냐하면 앞에 있는 그 해치가 있어서 그걸 당기면 그냥 열려버리기 때문에 심지어는 테슬라를 처음 탄 사람은 옛날 모델들 같은 경우는 문 여는 버튼을 못 찾아서 그 비상 버튼을 더 빨리 찾더라고요. 그래서 앞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뒤가 문제인데 매뉴얼을 꼭 보시고 뒤에 여는 걸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받았을 때 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 소방관들이 너무 숙달돼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고 뒤 자기의 파워를 이제 소방관이 끊을 때까지 그걸 완전히 레치로 끊어버리거든요. 끊기 전까지 그 30분을 모조리 다 녹화를 해서 그 후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제가 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안전하게 배터리를 굉장히 안전하게 하는 게 패신저뿐만 아니라 테슬라 목표에 보면은 배터리도 안전하게 하는 게 이 회사의 1순위입니다. 배터리가 터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제 경험으로 지극히 저의 미천한 단 한 번의 큰 대형 사고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제너럴하긴 힘들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안전했다라고 느껴지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릴리즈되는 이런 방식이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렉서스라든지 E-렛치라고 부르더라고요. E-렛치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서 이 자전거 타시는 로라 켄이라는 분은 이 올림픽 사이클링 골드 메달 리스트신데 이게 사이클들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은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모르고 문을 팍 열어가지고 그 부딪히는 경우가 미국은 꽤 많은데 이게 도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감지해가지고 지금 문을 열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차가 판단을 하면 문을 안 열어서 그런 사고를 모면해준다라든지 썸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전하게 그리고 테슬라 차를 따기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안전해서 괜찮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차를 막 문을 열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오히려 시큐리티라든지 어떤 certain 시나리오에 있어서 차일드 럭이라든지 그러니까 상황상 문을 열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제 AI가 판단해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AI가 감히 그 위급한 그 사고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테슬라의 AI라면 그런 상황 판단 능력이 오히려 인간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AI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문제가 심각했으면 NHTSA가 무슨 손 빨고 있는 데도 아니고 정부에서 요즘은 또 근데 일론 머스크가 최측근이라서 안 이러나요? 근데 지금까지 NHTSA나 미국의 이런 교통안전관리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 타이트하기 때문에요. 그런 걸 다 통과했기 때문에 어쨌든 차가 저렇게 많이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건 테슬라만의 장점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전기차가 저는 여전히 프론트엔드 콜리전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로 이제 영상을 만들었더니 내연기관은 엔진 마운트가 있어서 이제
받으면 브로크 깨져가지고 이제 미션하고 끝까지 다 분리돼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일 없다. 이미 내연기관도 안전하게 설계되는데 무슨 얘기냐. NSTS의 보고서라든지, 그러니까 GPT만 잘 쓰면은 이런 보고서를 얻기가 너무 편해서 참 가끔씩 이렇게 현타가 온다니까요. 인공지능과 요즘 잘 얘기만 하면은 대답을 웬만한 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스몰 오버랩이라든지, 그러니까 각도라든지 GPT가 얘기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사고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퍼센테이지 보고서들 다 보여줬는데 결국 어떤 각으로 들어오냐, 어떻게 들어오냐, 요즘 아주 요상하게 봤기 때문에 아주 대놓고 저같이 진짜 어느 바보 같은 그렇게 차를 버려놓은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요즘 추돌이라는 게 정말 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정 부분이 팍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을 시에 패신저가 담는 그 부상이나 진짜 사고율은 장난이 여전히 그러니까 무시 못할 정도로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면에 배터리뿐만 아니라 패신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벽을 칠 수가 있죠. 왜냐면 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는 효율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프렁크 때문에 엄청나게 큰 크럼블 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버퍼를 엄청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테슬라가 좀 더 많이 전기차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니까 테슬라가 더 안전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이런 안전성이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정면 추돌에 있어서도 전기차가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오히려 발전하는 AI 덕분에 조그마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이런 스몰 오케이저널한 이런 시나리오에 있어서 오히려 더 안전하게 우리를, 그러니까 문을 열 때 안 열 때 어떤 임팩트가 왔을 때 이때는 닫아야 된다, 열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정밀하게 차가 판단해주는 시대가 지금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올 거라 믿고 차라리 AI를 믿는 게 이제 머지않은 미래예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